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다음 그래프가 평행하고 1차 함수 그래프와 x축에서 만나. 이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나요? 안 했나요? 자, 여기까지 끊어서 저 1차 함수 그래프는 평행하답니다. 평행해서 얻어질 수 있는 조건은 기울기를 알 수 있죠. 기울기 얼마? 2. 그렇죠. 기울기 2이며 그 다음은 다음 주어져 있는 그래프와는 x축에서 만난다. x축에서 만난다. 뭐가 같다? x 절편이 같다. 그러니까 이 직선과 x 절편이 같다는 얘기죠. 이 직선의 x 절편 구하는 방식은 y에 0 대입했을 때 x값 구해라. 그럼 0 대입하고 넘어가게 되면 4분의 1x는 마이너스 1. 양변에 4를 곱해야죠. 그래야 x값이 나올 테니까. 약분하면 x가 남고 마이너스 4. 따라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4,0을 지나간다는 얘기네요. 그 저 둘을 모으면 되잖아요. 기울기는 2이며 한 점 마이너스 4,0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죠. 따라서 y는 일단 2x로 갈 테고 y절편 모르니까 b라고 씁시다. 그 다음 저기 있는 점의 좌표 마이너스 4,0을 대입한다. b값은 8이 된다. 관계식 y는 2x 플러스 8이다. b-a 값을 계산하시오. 네, 6이 정답이다. 현우와 현우는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서로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나는 분속 60m, 현우는 분속 180. 출발한 x분 후에 두 사람의 거리를 y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입니까? 그림상은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세나 집이에요. 여기가 현우네 집이에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1.2km인데 단위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1200m로 바꿉니다. 그 현우는, 세나는 현우 쪽으로, 현우는 세나 쪽으로 각각 걷기 시작하죠. 여기가 세나, 왠지 여학생 같으니까. 여기가 현우, 남학생 같죠. 각각 이렇게 상대방 집을 보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달려오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는 이 거리 있죠. 두 사람 사이 이 거리를 책에서는 y라고 불렀네요. y미터 단위는. 그러면 이 y를 구하려면 전체 거리 1200에서 뭘 빼면 되죠? 세나가 이동한 거리 더하기 현우가 이동한 거리를 합쳐서 빼내면 이 y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 뭘 찾아야 되냐면 세나가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세나가 움직인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 뭐였나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여기 세나의 속력은 분속 60m. 이게 속력이었죠. 그 다음에 현우의 속력은 분속 180m. 몇 분 후입니까? 그 몇 분을 x분이라고 합시다. 이게 출발한 뒤에 나와있죠? 출발한 뒤 x분 후에. 그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죠? 60x. 얘는 속력 곱하기 시간. 180x. 이걸 더한 것을 여기서 빼내는 거죠. 따라서 y는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는 거리,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1200 마이너스 240x가 된다. 관계식이 나왔네요. 문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난다는 뜻은 y값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죠? 0이 된다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y는 0, 1200 마이너스 240. 그럼 240x 1200 0 하나 지우시고 양변 24로 나누면 x는 5가 된다. 몇 분 후? 네, 5분 후에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다.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가 점 A에서 출발하여 매초 2cm의 속력으로 직사각형의 변을 따라 BC를 거쳐 D까지 움직인답니다. 점 P가 점 A를 출발한 지 X초 후에 삼각형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점 P가 선분 BC, 선분 CD 여기죠. 요 위에 있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말하시오. 자,
일단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게 점 P가 A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 지점. 그리고 여기가 도착 지점이긴 해. 이리를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동 경로는 여기는 변 따라서 B로 갔다가 다시 C로 갔다가 다시 D로 가는 이 경로를 좀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점 P가 A를 출발한 지 X초가 지나요. 그때 넓이를 APD, 여기. 이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셔야 되죠? 밑변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20이에요. 그럼 높이는 3분 DP의 길이죠. 이 길이가 필요합니다. 이 길이. 그렇죠? 근데 얘는 몇 초 얼마씩 움직여요? 2c. 초당 2cm를 움직이죠? 그럼 초당 2cm면 A를 출발해서 B에 도달할 때까지는 몇 초 걸리죠?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속력 초당 2cm, 초속 2cm, 거리 12 약분하면 6초. 그래서 6초 여기까지 6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 B에서 C까지 이동할 때는 몇 초 걸리는 겁니까? 10초 걸리죠. 그렇죠? 속력, 초속 2cm, 거리 20cm 약분하면 10초가 걸려요. 그럼 남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때, 근데 이 P가 여기는 고정점이 아니잖아. 딱 여기나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선분 CD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을 A초라고 합시다. 좀 X초 아닌가요? X초는 A에서 출발해서 P가 여기 도달했을 때가 총 시간이 X초인 거고 여기는 A초라고 합시다. A초. 됐어요? 그러면 X는 뭐랑 같죠? 6 플러스 10 플러스 A초랑 같은 거죠. 16 플러스 A랑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X는 16 플러스 A랑 같다. 잊지 마시고 이거. 자, 이제 남은 건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A는 뭐랑 같아요? X-16과 같죠. 여기가 A초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X-16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거리는 얼마예요? 초당 2cm. 이 정도 초가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제 2를 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거리는? 저 거리는 2 곱하기 X-16. 이게 얼마예요? 2X-32. 이해됩니까? 그럼 선분 DP의 길이는 2X-30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전체 길이 얼마였죠? 12. 거기서 선분 CP의 길이를 뺀 건데 선분 CP가 2X-30이잖아요. 이렇게 빼야 되겠죠.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괄호가 빠졌죠. 이 전체를 빼는 거니까. 그럼 분배하게 되면 12-2x 플러스 32 얼마 그래서? 계산 마무리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가로치고 44-2x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고 10이 남고요. 10을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0x 플러스 440 이게 x와 y의 관계식입니다. 저 넓이 y는 A에서 출발해서 점 P가 저기 놓을 때까지 걸린 시간에 관련된 관계식 이렇게 관계식을 구하는 건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냥 문제 만약 저 넓이가 뭐 20이라면 여기다 이제 20을 대입해야 되겠죠.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6초, 여기까지 10초, 여기까지 A초, C에서부터 P까지 A초. 그러면 이 총 걸린 시간은 6초 플러스 10초 플러스 A초. 그게 총 걸린 시간 X초가 된다. 그럼 이 A를 표현하려면 이 초, 여기서 걸린 A는 거리가 아니고 시간이죠. A를 표현하면 전체 시간에서 16초를 빼면 된다. 그럼 여기서는 X-16초가 걸렸고 얘는 초당 2cm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에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나오죠. 그 거리를 선분 CD 값인 12에서 빼주게 되면 선분 DP의 길이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관계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힘은 어떤 기체에 대하여 온도가 y-일 때 부피 값을 표현한 그래프랍니다. 부피는 y, 그 다음에 온도는 x. 자, 온도가 0도씨일 때, 온도가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일 때라는 뜻이겠네요. 그때 부피값, y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 계산하려면 이 온도와 부피에 관련된 xy의 관계식이 필요하죠. 근데 모양을 보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프 모양은 직선이죠. 직선이면 몇 참수? 1참수예요. 그렇지? 1참수식은 보통 y는 ax 플러스 b꼴로 써진다. a는 기울기, 나머지 b는 y 절편. 기울기랑 y 절편이 나온다면 갖다 메꾸기 편한데 항상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 직선식을 구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점, 여기 점. 두 점을 알고 있네요. 두 점. 어떤 점? 80,40과 120,45. 그럼 우리가 1참수식을 구하는 과정에 두 점을 아는 케이스니까 일단 이 두 점을 통해서 첫 번째 뭐를 먼저 찾았죠? 기울기를 찾았죠. 그래서 A 값을 먼저 구합니다. X의 증가량 이렇게 뺍시다. 120-80 분의 Y의 증가량 45-40. 이게 기울기네요. 약분하면 계산해보면 40분의 5 약분하면 8분의 1. 자, 기울기 구했으니 일단 식을 쓰면 y는 8분의 1x 플러스 b가 될 테고 이제 b값 구하기 위해서는 점 하나가 필요하죠. 점을 두 개나 알잖아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 두 번째 누가 더 단순해 보이냐면 아무래도 80,40 좀 더 단순해 보이니까 얘를 대입합니다. 식에다가. 그럼 y의 80, x의 40, 8분의 1 곱하기 40, 이거 반대로 대입했죠? y의 40, x의 80, 8분의 1 곱하기 80 플러스 b. 그럼 40은 10 플러스 b. 10이 넘어가면 따라서 b 값은 30. 이 식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 y는 8분의 1x 플러스 30. 아까 말한 대로 x가 0일 때 y값 구하는 거잖아요? x가 0일 때 y값 구하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무슨 절편 구하라는 얘기예요? y절편. 이 식의 y절편은 얼마입니까? 30이었죠. 따라서 부피는 30L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관계식을 구하려면 이 그래프 형태를 봐야 되는데 그래프가 직선이죠. 직선이니까 1차함수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고 1차함수식은 y는 ax 플러스 b로 써지는데 뭐를 알고 있어요 지금?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인 y절편을 알죠. y절편 10이잖아. b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럼 a값만 구하면 되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0,10과 5,25. 기울기는 A값이며 A값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5분의 15 약분하면 3. Y는 3X 플러스 10. 15초 이건 X값이죠?
물의 높이 y x에 15를 대입해라. 그때 y값은 3 곱하기 15 55 높이는 55cm가 된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우리가 앞쪽에 연립방정식 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이런 거예요. 2x 더하기 y는 4 뭐 이런 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근데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지금 1차 함수 배우고 있는 도중에 이걸 왜 하지? 잘 보시면 이렇게 이항해 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위에 있는 거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밑에 건 뭐예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표기법을 어떻게 했냐? xy는 숫자 뭐 이런 걸로 xy는 0 이런 걸로 쓰게 되면 이건 방정식 형태가 되는 거고 y는 하고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함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위아래는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위아래는 같은 식이에요? 다른 식이에요? 봐봐.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 x값에다가 2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y값은 얼마 나오죠? 0 나와요. 위에서 x값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y값은 얼마가 나오죠? y값은 6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한 번만 더. x에 0 집어넣으면 y는 얼마? 4가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1차 함수잖아요. 이 그래프 위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가죠. 그럼 x에다 1을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계산 잘못했나 그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죠 내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6이라는 점을 지나갈 테고 x에 0 집어넣어보면 y값은 y절편값 4가 나오겠죠. 그럼 위에서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몇 개예요? 내 말 못 들었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몇 개입니까? 무수히 많죠. 그렇지. 똑똑한 홍준서. 무수히 많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의미가 여기는 1차 함수에서는 뭐로 쓰이죠?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들. 이 점들이 결국 위에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 해가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이었더니 그 점의 연속, 무수히 많은 해를 읽다 보면 무수히 많은 점이 이어지고 그 무수히 많은 점을 이었더니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직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1참수를 만족하는 점의 연속, 직선이 만들어졌고 그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은 이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같은 겁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위는 굳이 이 모양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고 아래는 y는 하고 x하고 y의 대응 관계, 짝지어지는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구분하자면 위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아래는 1차 함수라고 말을 좀 다르게 부르는 것 뿐이지 두 식은 원래는 같은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두 단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단원이에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직선을 만들어내는 방정식인 1차 함수는 같은 구조로 이어진다. 그래서 잘 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있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거를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y는 하면서 직선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직선을 그리는 방정식이라 줄여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혼동. 선생님 저 대충 이제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x 플러스 y는 1이야.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쟤를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x를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이건 1차 함수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은 표기법의 차이니까 얘들은 서로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상황에서는 같습니다. 둘은 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도 맞겠네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아까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 그림을 그리면 직선처럼 나오니까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던데 그럼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같은 구조겠군요. 그러면 아닙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지금 선생님이 말해놓고 지금 선생님 말을 이상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아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 식을 바꾸면 y는 하고 써지는 1차 함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1차 함수랑 같다며요.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며요. 그럼 이게 직선식이 나타나니까 그럼 직선의 방정식과 1차 함수는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선생님. 위에서 같다고 그러더니 또 밑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상한 얘기를 선생님 한 것처럼 보이지만 1차 함수는 그래프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모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직선이 나오죠? 근데 얘는 직선의 형태가 몇 가지예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이 나타나지? 그 직선의 형태는 몇 가지예요? 크게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되면 두 가지? 그렇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기울기가 양인 직선. 또 하나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음인 직선. 이 두 개밖에 없죠. 또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은 그림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거기다 추가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그래프는 X축 평행한 직선이에요. 얘는 Y축 평행한 직선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그래프라는 뜻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를 포함하는 좀 더 큰 범위의 얘기라는 뜻이죠. 단어라는 뜻이에요. 1차 함수는 이거 두 개밖에 없지만 직선의 방식은 이거 두 개 포함에다가 여기까지. 근데 아까 위에서는 얘네들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 같았냐면 미지수가 두 개이면 1차 함수랑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겁니다. 보신 것 같이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이 식을 y로 정리하면 1차 함수가 되거든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이 그림일 때 보통 미지수가 두 개로 나타납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는요? 얘는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닙니다. 얘는 미지수가 한 개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을 통틀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1차 함수랑 같다라는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식이 1차 함수를 포함한 좀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는 거죠. 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딱 명하면 그때는 1차 함수랑 미지수 두 개인 1차 함수는 1차 방식은 같은 구조가 되긴 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막 아리까리 뭐 같다고 했다가 다르다고 했다가 헷갈리지만 좀 더 뒤에 있는 걸 다 배우시고 내용 정리하다 보면 천천히 파악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 개념의 마지막 설명. 그럼 도대체 아까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는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으니까 그럼 축의 평행한 직선이라는 건데 축의 평행한 직선은 1차 함수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만 포함되는 개념이라는데 축의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그리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1,1, 2,1, 3,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1, 0,1, 2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2,1 이런 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 써놨던 이 점들의 공통점? 눈 있으면 다 보일 텐데. y가 모두 같은 점이죠. y좌표가 모두 같다. 얼마로? 1로 같다. 근데 얘를 선생님 한번 찍어볼까요? 얘를 1,1 여기에요. 2,1 여기에요. 3,1 4,1 5,1 이런 느낌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1 2분의 1,1 마이너스 3분의 2,1 이런 점들이거든요. 땡땡땡 처리한 건 뭐예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그냥 예를 든 것 뿐이지. 그럼 이 점 말고 이런 점들의 공통점은 왠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이 점들 쭉 이으면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네요. 그럼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이 직선의 식이 필요할 거 아니야? 걔를 우리가 보통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직선을 나타내는 관계식, 직선의 방정식. 그럼 얘는 뭐라 써주면 될까? 너네가 좀 전에 약간 답을 얘기했었어요. 이 직선 이름. y가 항상 1이다. y가 항상 1이다. 이게 답이에요. x와 관계없이 y좌표 항상 1인 직선. 미지수가 몇 개죠? 한 개. y밖에 없잖아요. x가 없어요.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축의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고 x축 평행한 직선의 특징은 y는 하고 써진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좀 전에는 계속 x가 얼마였죠? 계속 y가 똑같은 숫자잖아. 이제는 x를 똑같은 숫자로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느낌.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을 찍어요. 어디 있니?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이 점들이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식은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 y랑 관계없이 x좌표 항상 마이너스 2인 걸로 구성되어 있는 점들의 집합. 됐죠? 할 수 있겠어요? 이해는 됩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x는 숫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디 축 평행한? y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져요. y는 숫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x축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x축, y축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린 거는.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